이 결혼은 절대 안 됩니다. 당신들, 우리 막내한테 대체 무슨 짓을 하려고 한 거죠? 아니, 아버님,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이신지? 끝까지 모르는 척 하시겠다면 제가 가진 증거들을 하나하나 공개하겠습니다. 그동안 당신들이 얼마나 악랄하고 많은 사람들을 울렸는지. 방금 들으신 대화는 고양시에 사는 73세 강대철 씨가 자신의 막내 아들이 결혼 사기를 당할 뻔한 것을 막아낸 순간입니다. 늦은 나이에도 목공일을 하며 자식들을 걱정하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사기를 치기 위해 접근한 두 모녀를 어떻게 막아냈는지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여러분의 클릭 한 번으로 앞으로의 유익한 영상들을 더 빠르게 시청할 수 있습니다. 날씨가 참 좋았습니다. 목공방 창밖으로 들어오는 봄볕이 나무향과 섞여 은은한 기운을 뿜어내던 날이었죠. 38이 되도록 장가 못 간다고 얼마나 속썩였던 녀석인데 그날은 제 막내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결혼하기로 했어요. 목공방 안에 가득 떨어져 있던 톱밥을 쓸던 빗자루질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막내의 얼굴에는 수줍은 미소가 가득했죠. 건축 설계사로 일하며 꼼꼼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녀석이었지만 연애만큼은 서툴러서 늘 걱정이었는데 누군데? 인테리어 회사 대표예요. 성희라고 우리 업계에서는 꽤 유명한 사람이에요. 순간 가슴 한켠이 묘하게 저려왔습니다. 35세 여사장이라 나이도 적당하고 같은 업계라 이해도 잘 될 것 같았지만 무언가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얼마나 만났는데? 한 달 정도요. 근데 아버지, 이번에는 진짜예요. 첫눈에 반했다고 해야 하나? 성희 씨가 저를 보자마자 운명이라고 했대요. 한 달. 너무 짧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막내의 들뜬 표정을 보니 뭐라 말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결혼을 앞둔 아들의 행복한 미소 앞에서 아버지의 걱정이란 게 그저 기우일 뿐이길 바랄 뿐이었죠. 주말에 한번 만나보자. 성희 양 데리고 와. 네. 아버지, 성희 씨가 아버지 뵙고 싶어 했어요. 특히 아버님이 운영하시는 목공방에 대해 무척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40년 넘게 제철소에서 기술자로 일하다 은퇴하고 취미로 시작한 작은 목공방인데 웬만한 사람은 그리 관심 가질 일이 없을 텐데 말입니다. 아, 맞다. 성희 씨가 아버님 목공방 사진 찍어가도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자기 인테리어 작업할 때 참고하고 싶다고. 막내는 신이 나서 얘기했지만 제 귀에는 그 말이 영 달갑지 않게 들렸습니다. 오랜 세월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사람의 말 한마디에서도 진심과 거짓이 보이게 됩니다. 허나 그때는 그저 제 직감이 틀리기를 바랄 뿐이었죠. 그래, 주말에 보자. 막내가 돌아간 후 저는 오래도록 작업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무를 다듬던 손길은 어느새 멈춰 있었고 창밖으로 스며드는 봄볕도 어쩐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38배 아들이 첫사랑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것도 한 달 만에 결혼을 결심했다지요. 제 오랜 경험으로는 세상에 그리 쉽게 이뤄지는 사랑은 없었습니다. 특히 상대가 너무 완벽해 보일 때는 더더욱 말입니다. 그날 밤 큰아들 내외가 찾아왔습니다. 보험 설계사로 일하는 큰며느리의 얼굴이 어딘가 심각해 보였죠. 아버님, 제가 성희 씨에 대해 알아본 게 있어요. 큰며느리는 사람 보는 눈이 정확한 편이었습니다. 보험 설계사로 일하다 보니 거짓말하는 사람의 표정을 읽는데도 능했죠. 그래서인지 며느리의 말투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뭘 알아봤는데? 제가 물어보자 큰아들이 대답했습니다. 동네 부동산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귀동량이 있더라고요. 성이란 여자가 운영한다는 인테리어 회사. 뭔가 이상해요. 제 친구가 그 회사에 투자했다가 큰 손해를 봤대요. 사무실도 가보니까 그게 다 가짜 사무실이었다고. 가짜 사무실이라는 말에 머리가 띵했습니다. 아까 막내가 보여준 사진 속 화려한 인테리어 사무실이 떠올랐죠. 어떻게 된 거지? 처음엔 고급스러운 사무실에서 상담을 하고 투자 수익률도 좋다고 하면서 투자를 받아요. 근데 그 사무실이 월세로 잠깐 빌린 거였대요. 아버지,
이거 수상해요. 제가 부동산 업자들한테 더 물어보니까 비슷한 수법으로 당한 사람들이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까 막내가 보여준 행복한 미소가 떠올라 더욱 마음이 아팠죠. 투자 얘기 막내한테도 했대? 네, 성희 씨가 벌써 막내 동생한테 투자 얘기를 꺼냈대요. 회사 확장한다면서 5천만 원만 투자해달라고. 5천만 원. 막내가 그동안 어렵게 모아둔 전세 자금이었습니다. 결혼할 때 쓰려고 아끼고 아껴둔 돈인데 더 알아본 거 있어? 내일 제가 경찰서에 근무하는 고등학교 동창한테 부탁해서 성희 씨랑 그 어머니 신원조회를 해보기로 했어요. 창밖은 어느새 깜깜해져 있었습니다. 봄밤의 선선한 바람이 목공방 창틈으로 스며들었지만 저는 왠지 모를 한기를 느꼈습니다. 쓰다듬던 나무도 손에서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의 직감은 틀린 적이 없었거든요. 밤이 깊어갈수록 더욱 선명해지는 불길한 예감에 저는 막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 내일 점심때 아버지랑 잠깐 시간 내줄 수 있나? 네, 아, 죄송해요, 아버지. 내일은 성희 씨랑 웨딩홀 보러 가기로 했어요. 웨딩홀이라는 말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벌써 웨딩홀을? 네, 성희 씨가 아는 곳이 있다고. 예약금만 먼저 걸어놓으면 특별 할인을. 소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막내의 들뜬 목소리가 제 귀에는 그저 서글프게만 들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작업대 앞에 앉아 밤늦도록 나무를 쓰다듬었습니다. 거칠었던 나무결이 손길 따라 점점 매끈해지듯 이 불안한 예감도 제 기후로 끝나길 바라면서 주말이 되었습니다. 강남의 유명한 식당에서 상견례가 있었죠. 첫 만남부터 뭔가 불편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어머, 사돈어른. 우리 성희가 평소에도 말하더라고요. 목공 기술이 뛰어나신 분이라고. 혹시 저희 신규 매장 인테리어도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식사 자리가 시작된 지 채 5분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 제 목공 기술을 이용하고 싶어하는 눈치였습니다. 게다가 처음 보는 사이에 너무 과한 친근함을 보이는 것도 거슬렸죠. 저는 그저 취미로 하는. 아버님, 제가 들어보니까 아버님 목공 실력이 정말 대단하시다더라고요. 사실 저희가 곧 프랜차이즈 매장을 내려고 하는데. 말을 끊고 물었습니다. 성희 씨, 프랜차이즈 매장이요? 네. 저희 어머니랑 같이 준비 중인 사업이에요. 카페 프랜차이즈 본사를 차리려고요. 투자자들도 여러 계시고. 그렇지. 얼마 전에도 국회의원 누구누구 양반이 투자하겠다고. 큰며느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가짜 사무실, 투자 사기. 제 눈에는 온통 허세로 가득한 모습이었지만 막내의 표정을 보니 말문이 막혔습니다. 성희 씨가 정말 대단하죠. 아버지, 벌써 여러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대요. 허황된 이야기가 이어질수록 제 마음속 불안감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막내는 성희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감탄하며 끄덕이고 있었지만 저는 그들의 눈빛에서 위험한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아이고, 사돈어른. 내일 저희 매장 한번 구경 오시겠어요? 제가 모시고 가서 설명도 드리고. 내일은 제가 좀 바빠서. 아버님, 잠깐이라도 괜찮으세요? 제가 그동안 해온 사업 실적도 보여드리고, 특히 아버님 같은 분의 조언이 꼭 필요해서요. 성희는 말하면서도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명품 가방을 만지작거리며 어색한 미소만 지어 보였죠. 식사가 끝나갈 무렵 예비장모가 갑자기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 사이 성희가 막내에게 바짝 다가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오빠, 내일 은행일 있지 않았죠? 아침 일찍 대출 신청하고. 그 순간 제 귀가 번쩍 열렸습니다. 큰며느리의 말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막내야, 내일 아침에 아버지랑 잠깐 시간 내자. 네. 아버지, 내일은 제가 성희 씨랑. 아버지랑 꼭 할 얘기가 있다. 목소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아버지로서 이제는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큰아들이 서둘러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어둡더군요. 아버지, 경찰에 있는 제 친구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 뭐래? 성희 어머니, 사기 전과가 있답니다. 3년 전에 투자 사기로 시험까지 살았대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어제 그 허세 가득했던 모습이 떠올랐죠. 막내는 지금 은행에 가는 길일 거예요. 성희가 대출 받으라고.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막내 전화번호를 누르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 큰 며느리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아버님, 방금 제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청이라는 여자가 우리 동생만 노린 게 아니래요. 무슨 소리야? 전 남편이, 아니, 전 약혼자가 있었대요. 그 사람도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뜯겼다가 혼담이 깨지고 나서야 사기라는 걸 알았대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막내였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지금 은행에 왔는데 성희 씨가 말한 대로 대출을. 당장 거기 있어. 아버지가 지금 갈게. 쉰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막내를 그 자리에 붙잡아 두기 위해 저도 모르게 고함을 치고 말았네요. 아버지, 제가 모시고 갈게요. 지금 당장 막아야 해요. 목공방 문을 닫으며 생각했습니다. 어제 상견례에서 보였던 수상한 기운들, 성희의 어색한 미소, 예비장모의 과한 친근감, 모든 게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은행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큰며느리가 계속해서 제보를 받았습니다. 아버님, 이번이 처음이 아니래요. 같은 수법으로 약혼과 파혼을 반복하면서 여러 사람한테 투자금을 받아냈대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막내의 순수한 마음을 이용해서 이런 끔찍한 일을 벌이다니. 은행 앞에 도착했을 때 막내가 서류를 들고 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아버지, 왜 여기까지? 막내의 손에서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대출 신청서였습니다. 금액란에 적힌 숫자를 보는 순간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집에 가자. 아버지가 다 말해줄게. 그날 처음으로 막내 앞에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아들을 지키지 못할 뻔했다는 자책감에 너무나 늦게 알아차렸다는 후회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무거웠습니다. 막내는 처음으로 제 차에서 조수석에 앉았네요. 평소였다면 즐거웠을 일인데 이런 상황에서 만난 첫 조수석이라니. 아버지, 무슨 일이신지 설명해 주세요. 성희 씨는 지금 웨딩드레스 샵에서 기다리고 있을 텐데.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아들의 마음이 덜 다치겠습니까? 하지만 이미 늦출 수는 없었죠. 집에 가서 얘기하자. 목공방에 도착하자 큰아들이 서류 뭉치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경찰에 있는 친구에게서 받아온 자료들이었죠. 동생아, 이것 좀 봐. 이게 뭔데? 막내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져 갔습니다.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손끝이 파르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이건 청희 씨가 운영한다던 회사는 가짜예요. 임대한 사무실에서 투자자들을 속이고 약혼자들의 돈을 노리고. 아니, 그럴 리가. 막내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은 게겠죠. 너무나 완벽해 보였던 사랑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걸 인정하기가 힘들 테니까요. 어머니는 사기 전과자야. 3년 전에 교도소에서 나왔어. 그동안 여러 남자들한테 같은 수법으로. 그만. 동생, 이건 진실이야. 청희 씨, 다른 약혼 이력도 여러 건이나 있어. 모두 투자금을 받아내고 잠적한. 그만하라고. 막내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처음 보는 거친 모습이었죠. 늘 얌전하고 순했던 막내인데 예, 진정하고. 아니에요.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성희 씨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목공방 벽에 걸린 시계가 똑딱거리는 소리만이 무거운 침묵을 채웠습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방 안의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서랍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며칠 전 목공방을 찾아온 성희가 무심코 흘린 대화, 투자금에 대한 이야기, 가짜 사무실에 대한 통화 내용,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성희의 목소리에 막내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저는 아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싶었지만 어떻게 손을 뻗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막내가 목공방을 뛰쳐나간 지 2시간째.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큰일 났어요. 방금 성희 씨한테서 연락이 왔대요. 막내 동생한테 자기가 얼마나 억울한지 지금 만나서 해명하고 싶다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희를 만난다면 또다시 그 거짓말에 넘어갈지도 모릅니다. 아버지, 제가 찾아가 볼게요. 아니, 내가 가야겠다.
목공방 문을 닫으면서 생각했습니다.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제가 이제는 막내를 위해 단호해져야 할 때라고 한 시간을 더 찾아 헤맸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회사 근처 공원 벤치에 혼자 앉아있는 막내를 발견했죠. 아버지, 저 바보였죠? 아들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따뜻한 봄날인데 막내의 어깨는 차가웠습니다. 아니다. 네, 잘못이 아니야. 처음부터 알고 계셨어요? 그건 그러니까 목공방에 처음 왔을 때 아버지가 불편해하신 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0년 넘게 현장에서 단련된 직감이 첫 만남에서부터 뭔가 잘못됐다고 알려줬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막내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떴던 이름은 정희였습니다. 받지 말아야 하는 거 알아요. 근데 아버지, 혹시라도 아들의 떨리는 목소리가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이제 겨우 첫사랑을 시작한 40살의 아들이 그 순수한 감정을 지키고 싶어 발버둥 치고 있었습니다. 얘야. 제가 직접 물어봐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정말 거짓말인지 성희 씨 입에서 직접 듣고 싶어요. 전화를 받으려는 막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지 말자. 아버지가 다 해결할게. 아버지, 이제는 내가 나서야 할 때다. 내 마음, 아버지가 다 안다. 하지만 지금은 전화벨이 계속해서 울렸습니다. 막내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오빠, 이건 다 오해예요. 지금 당장 만나서 설명할게요. 우리 오빠만 믿어준다면. 막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저 아들의 어깨를 토닥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목공방에 오랜 단골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변호사로 일하는 김 변호사였죠. 아이고, 강 선생님. 그런 일이 있었군요.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고맙네. 이런 사건들은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피해자들의 진술도 필요하고, 무엇보다 녹취나 문자 기록 같은 것들이 그때 큰 며느리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아버님, 방금 성희 씨 회사 등기부등본을 떼어봤어요. 회사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아요. 허위 사업자로군요. 이런 경우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때 큰아들도 서둘러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죠. 아버지, 드디어 찾았어요. 성희가 지난달까지 썼다는 사무실, 그 건물주를 만나고 왔습니다. 뭐래? 한 달짜리 단기 임대였대요. 보증금 대신 월세를 2배로 주고 투자자들 미팅용으로만 썼다고 합니다. 계획적인 범죄네요. 이런 수법은 전형적인 사기 패턴입니다. 책상에 놓인 나무 도마를 쓰다듬었습니다. 나무결 사이로 막내의 눈물 젖은 얼굴이 떠올랐죠. 이런 증거들로 충분할까요? 네, 충분합니다. 특히 다른 피해자들의 사례까지 확보되어 있으니 이제는 그들을 직접 대면해야 할 것 같네요. 그럼 네,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게 어떨까요? 마지막 기회라뇨? 모든 증거를 들이대고 그들이 스스로 발을 빼게 하는 겁니다. 그게 막내님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는 방법일 것 같네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죠. 마치 지금 제 마음처럼. 알겠습니다. 그들을 만나죠. 아버지, 제가 먼저 성희한테 연락해 볼게요. 목공방에서 만나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끝낼 때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왔지만 때론 아버지로서 단호해져야 할 때가 있는 법이니까요. 목공방의 시계가 오후 2시를 가리켰습니다. 약속 시간이었죠. 김 변호사와 큰아들이 옆방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저는 평소처럼 나무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성희와 그의 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아버님, 말씀 들으셨죠? 이건 다 오해예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나무를 다듬던 손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앉으시죠. 아이고, 사돈어른, 무슨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우리 성희가 얼마나 순수한 애인데. 작업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증거들이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죠. 순수라고 하셨나요?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3년 전 사기 전과 가짜 사무실 임대 기록, 피해자들의 증언, 이건 아직 더 있습니다. 녹음기를 틀었습니다. 성희가 다른 투자자와 통화하는 내용이 흘러나왔죠. 이런 것들로 뭘 어쩌시겠다는 거예요? 돈이 목적이었죠? 아버님, 절대 아니에요. 저는 정말 그 일을 사랑해서. 책상을 탁 치며 일어섰습니다. 거짓말은 이제 그만하시죠. 지난 달까지 김준호 씨와 약혼했다가 투자금 받고 파혼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건 방문이 열리고 김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피해자 진술서도 다 확보했습니다.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준비도 마쳤고요. 성희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처음으로 그 당당하던 태도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어머니, 우리 막내를 노린 이유가 뭡니까? 전세자금 5천만 원이 목적이었습니까? 아니면 그때 뒤편문이 열렸습니다. 막내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몰래 불러둔 거였죠. 성희 씨, 오빠, 이건 다 오해야. 나는 정말 오빠를. 그만! 목소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걸 끝낼 때였으니까요. 우리 막내가 당신들 같은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아파하고 있습니다. 아버님. 제가, 여보세요? 네, 김 사장님. 죄송하지만 지금은 성희 어머니가 갑자기 걸려온 전화를 받더니 당황한 듯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방금 그 전화 또 다른 피해자군요. 김우진 씨, 지난주에 만나기로 했다가 투자금만 받고 잠적했다는. 어머니, 어떻게. 갑자기 예비장모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설마, 우리를 미리 조사했던 거예요? 이런 음모를. 음모라고요? 제 아들을 이용해 돈을 뜯어내려 한 게 누구입니까? 서랍에서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의 고소장 접수 기록이었죠. 이미 3건의 고소장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자백하고 피해 금액을 반환하신다면. 오빠, 난 정말. 그만해요. 이제 더는 듣고 싶지 않아요. 막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랐죠. 이제는 현실을 직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래선 안 되는데. 이래선. 갑자기 예비장모가 가방을 들고 문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성희도 곧바로 뒤를 따랐죠. 도망가게 두면 안 돼요. 멈추세요! 하지만 이미 성희 모녀는 목공방을 뛰쳐나가고 있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죠. 걱정 마세요. 이미 경찰에 수사 의뢰가 들어간 상태입니다. 도망간다고 해서 빠져나갈 수는 없을 겁니다. 막내가 창가에 서서 그들이 달아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등 뒤로 다가가 어깨에 손을 얹었죠. 괜찮니? 아버지, 저는 정말 바보였죠? 아니다. 내 마음이 순수했던 거야. 내 잘못이 아니야.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막내의 아픔을 씻어주려는 듯. 성희 모녀가 떠난 후 며칠 동안 막내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출근도 하지 않고 식사도 거른 채. 저는 매일 아침 막내 방문 앞에서 한숨만 내쉬었죠. 아버님, 동생이 계속 이러다가. 그래, 내가 한번 가볼게. 목공방으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작업대 앞에 앉아 막내가 어렸을 때 가지고 놀던 장난감 크기의 나무 의자를 만들기 시작했죠. 아버지, 고개를 들어보니 막내가 목공방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처음 본 얼굴이었죠. 나무 깎는 걸 저도 배워볼 수 있을까요? 그래, 이리 와서 앉아봐. 처음엔 서툴렀지만 막내는 목공에 점점 더 흥미를 보였습니다. 나무를 깎고 다듬는 시간이 쌓여갈수록 아들의 표정도 조금씩 밝아져갔죠. 이 나무도 말이다. 처음엔 거칠고 울퉁불퉁하지만 정성 들여 다듬다 보면 이렇게 반듯하게 변하는 거야. 아버지, 제가 사랑이란 걸 너무 쉽게 생각했나 봐요. 아니다. 내 마음이 순수했던 거야.
다만 앞으로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알아가는 게 좋겠지. 그렇게 우리는 매일 저녁 목공방에서 서로의 마음을 깎고 다듬어 갔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막내가 회사에서 쓰던 노트북을 들고 목공방을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이거 한번 봐주세요. 화면에는 건축 설계 도면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제가 가르쳐 준 목공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디자인이었죠. 요즘 회사에서 목재를 활용한 건축 설계를 시도하고 있어요. 아버지에게 배운 걸 응용해서. 아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방황하는 기색이 없었죠. 오히려 새로운 꿈을 찾은 듯 했습니다. 동생이 요즘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있대요. 친환경 목조 건축 분야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그날 밤 막내와 함께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건축 설계와 목공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의 꿈에 대해서. 아버지, 그때 그 일이 없었다면 전 아마 이런 깨달음을 얻지 못했을 거예요. 진정한 사랑도 제 진짜 꿈도. 따뜻한 봄날, 제 목공방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나고 있었습니다. 때론 인생에서 마주친 아픔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깎고 다듬은 나무가 더 견고해지는 것처럼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찬 아들의 얼굴을 봅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아버지로서의 직감이 결국 옳았다는 걸. 여러분, 강대철님의 사연 잘 들으셨나요? 이번 사연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다가오는 달콤한 거짓말에 속지 않도록, 그리고 그 상처를 이겨내는 과정에서 가족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또한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이 자식들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요즘도 이런 결혼 사기 피해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진정한 사랑은 시간을 두고 천천히 알아가는 것. 강대철님의 말씀처럼 나무를 깎고 다듬듯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오늘 밤도 여러분의 가정에 따뜻한 사랑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인생 노트였습니다.